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웨이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집권 이익의 상징인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죠. 즉각 15% 글로벌 관세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냈습니다. 돈키호테 같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렵게 적응해온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날아온 미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전 세계에 지금 혼란을 몰고 있습니다. 시장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관련 근거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근거 IEEPA. 왕승택 교수님, 네. 이 IEEPA 어떤 법이길래 이번 여기에서 왜 이게 위헌 판결이 됐습니까? 위법 판결이? 네, IEPA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네. 이것은 1977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 제정을 한 이유는 어떤 전쟁 이후의 혼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 미국 사회에서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국제 수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규제를 이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이제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의회에서 관세는 의회의 권한인데 왜 대통령이 그러느냐 해서 대통령의 권한 할 수 있는 권한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관세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의 취지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상 사태가 되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관세인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것이다. 대통령한테 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관세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수입업자들과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들 이런 쪽에서 이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해서 이제 소송을 걸은 것이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도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말과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이 법의 근거에서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데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다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상호 관세 때문에 관세를 어떻게 매기느냐 각국의 협상에서 참 난리가 났었는데 어렵사리 적응을 했더니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제 무효 판결을 내렸으면 일단 이제 무효가 되니까 그 관세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즉각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도 뭐 첫날은 15% 했다가 다음 날 15%를 더 했는데 그러면 이 15%를 예고한 것은 또 무슨 근거로 15%를 한 건지 이거는 또 별 문제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무역법 122조라는 이제 법을 근거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걸려면은 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요거는 일단은 대통령한테 권한을 임했기 때문에 한 150일 정도. 150일. 그러니까 석 5달 정도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가 딴지를 못 걸고 다만 이제 요것도 이제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거 뭐 절차상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권한의 문제에서 아마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만 딱 놓고 봐서는 상호관세 15%가 빠졌는데 122조에 대해서 다시 글로벌 관세 15%가 들어왔으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122조에 의한 15% 원래 10%였다가 15% 했는데 이건 바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선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미국 대통령이 할 때는 별다른 사전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301조라든가 다른 법의 경우는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 절차를 꼭 이행을 해야만 예. 이 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22조 관세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진행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상호 관세 15% 없어졌지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 15%가 지금 똑같다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사실 이 상호 관세나 글로벌 관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철강 이런 거는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경제비상수권법 예. 뭐 그 법에 의해서 이제 IEPA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15%, 철강 알루미늄 50%는 그 법이 아니고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무역 품목별 확장법. 관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역확장법 232조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일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회든 법원이든 딴지를 걸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쪽에 매겨졌던 관세 이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현재에서 보니까 관세 상호 관세 없어도 지금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우리한테는 지금 큰 변화는 없는데 물론 이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아까 이제 품목별 관세에서 자동차, 철강은 그렇지만 이 반도체도 품목별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죠? 반도체는? 이건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상태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게 한미 간의 합의사항의 요체는 최혜국 대우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는 요율을 적용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 국가는 대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과 동등하게만 관세율이 적용이 되면 된다. 이것이 한미 간의 협약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만과 합의한 수준보다는 높지 않게 근데 된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반도체 수출이 이제 작년 2025년 연간으로 946억 달러 수출이었는데 전체로 그중에 미국으로 간 건 4억 달러밖에 안 돼요. 4억 달러밖에 안 돼요? 예, 0.4%밖에 안 돼요. 어디로 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반도체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더라도 타격은 없는데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것이 중국, 홍콩 쪽에 한 50% 넘게 가고 그리고 대만도 한 20% 제 기억엔 그러니까 저기 HBM은 엔비디아로 가는 게 대만에서 패키징을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아, 그렇겠죠. 대만에 보내면 거기서 조립을 그래서 하니까. 단순히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가는 직수출만 상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반도체 제품을 다 뜯어보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의 제품이 쓰였는지.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매기면 우리한테 타격이지만 4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타격이지만 진짜 세상 일은 모르니까 단순하게 직수출만 계산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은 피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직수출 말고도 지금 대만으로 가서 저 TSMC에 돌입하는 그 반도체가 있으니까 과연 언제쯤 반도체 어떻게 매겨질지. 왜냐하면 요즘 반도체 수출이 좋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지금 이달 들어서 2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이 뭐 엄청 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데 그게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으면 그동안 이제 관세를 수입업자들이 다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낸 게 이제 위법이다. 네. 그러면 뭐 대법원이 다 낸 관세 내주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것이 지금 이제 물음표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보면 그 환급, 그러니까 무효가 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환급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 그런 거는요?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행정부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다만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을 한 그런 법에 근거해서 관세가 징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환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보면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버티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굉장히 환급하는 과정을 어렵게 좀 해서 좀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환급받기 위해서 수입업자가 이제 소송을 이미 냈을 텐데 그 기업들 좀 못 살고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상징적인 대책으로 관세를 다 걷었는데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해?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트럼프가 이미 그렇게 나왔고요. 뭐 제 기억은 불량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환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복잡한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했을 때 거기 미국 수입업체가 이제 카운터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관세를 물은 게 정말 미국 수입 업체냐, 예. 우리나라 기업이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 수입 업체가 이제 관세 소송을 해서 뭐 한 1, 2년 걸리겠지만 예. 받았다고 치면 그 수입 업체가 그 관세 그 소송에서 받은 걸 순순히 우리 수출 기업에 줄까? 그거는 또 아닐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수입업체가 이 관세를 직접 부담하기도 하지만 보통 관세라는 게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잖아요, 가격에. 일부 전가가 또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참 이 환급 문제가 간단치 않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마치 자신의 최대 치적의 네. 핵심 비결, 네. 뭐 요술방망이 같은 이런 것을 묘사를 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이것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지 예. 이게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금방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트럼프 관세로 거둔 수입, 이번 상호 관세로 수입이 대체로 뭐 1,750억 달러, 약 25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데 이거 상당히 앞으로 소송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여튼 지금 이제 새로운 관세, 아까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이제 15%를 딱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 15% 전 세계 똑같이 하겠지만 예외되는 건 없나요? 품목별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 광물이라든가 예. 뭐 어떤 소비자들의 예. 사는데 고물가 부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우려하는 건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관세를 매겨버리면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시급한데 예. 연준이 지금 계속 핑계를 대는 게 물가가 아직 안정 안 됐다 그거거든요. 특히 이제 관세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품목들을 특히 이제 소비자가 쉽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왜냐하면 이제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트럼프 때문에 물가 많이 올랐다 이러면 자기한테 안 좋으니까 예. 그런 쪽 품목들은 좀 예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 122조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게 122조는 무조건 관세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122 무역법 121조를 발동을 하려면 예. 국제 수지에 위기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입 규제를 해야 되고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을 의회에다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거나 네. 달러 유출을 방어하는데 반대되는 것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 광물이라든가 예.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관세를 부여하면 국제 수지를 방어한다는 논리의 정면으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예.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5% 아까 말씀하신 무역법 122조의 15%는 150일간 5달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걸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끌고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뭐 무역법 301조도 얘기하고 뭔가 새로운 이제 관세를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122조는 5달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금 하원을 보면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이제 다수당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이번에 연방대법원 판결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의회가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안 해줄 수도 거거든요.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52일 이후에 예. 플랜 C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또 뭔가 예.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품목별. 품목은 지금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철강, 뭐 자동차 부품. 뭐 잘 나가야 반도체 이 정도인데 건건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요? 예. 네. 근데 이건 국가별 차별을 두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가능은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제 국가별로 차별을 두면서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협상에 예.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가능한 게 지금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무역법 무역법 301조. 이건 국가별로 하는 겁니다. 국가별로.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집권 이전에 한 17% 정도 평균 관세율이 나왔는데 예. 그
그게 트럼프 일기 직전에는 한 3%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때 중국에 대해서 301조를 동원해서 그걸 한 17%까지 올렸고 원래 한 20%까지 올라갔는데 바이든 때 약간 떨어져서 17%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에 대해서 예. 301조를 동원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전 세계 국가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USTR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 예. 그중에 국가별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은 또 더 적을 거고. 전 세계 이제 우리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무역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를 다 그렇죠. 조사를 해야 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큰 국가별로 이제 그룹해서 예. 이렇게 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눠질 텐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브라질하고 중국 예. 그리고 유럽연합 요게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무역법 301조를 동원,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그렇죠. 동원해서 뭔가 우리나라에 불공정위가 있다 그러면 그 보복 조치로 관세를 매기려고 할 텐데 네. 우리나라는 미국이 보기에 좀 그런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우리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와 협상을 하면서 불만을 제기한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미국의 디지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 공정하지 않다. 예.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예. 최근에 쿠팡의 경우도 이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301조 조사를 발동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쿠팡 가지고도요? 네, 쿠팡 쪽에서. 예, 쿠팡 쪽에서. 그것을 미 의회가 받아들일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EU라든가 굉장히 덩치가 큰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예. 불공정 무역이라고 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려면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사가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가 표준적입니다. 1년이요? 예. 그렇게 오래 걸려요? 표준적인 조사가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예. 이거를 이제 5개월 안에 끝내고 다 끝내고 5개월 뒤에는 바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또 아까 저 무역확장법 232조 예. 국가 안보 문제도 또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엉터리 조사를 하면 나중에 또 걸리는 게 있어서 엉터리 조사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이것을 다 하기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핵심적인 A 순위에 있는 국가만 일단은 먼저 하고 예. 우리 한국 정도 되면 B 순위나 C 순위 이 순위나 3순위 정도 될 겁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그 태풍에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과연 정말 어떻게 될지 새로운 지금 15% 관세가 5개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5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무역법 301조는 또 어떨지 정말 조금 불확실한 세상이 왔는데 그동안 이 상호 관세를 우리가 15%로 낮추는 대신에 이제 우리 투자 3,500달러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예. 주고받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15% 관세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우리 3,500달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칙적으로 그때 이제 상호관세 협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패키지 딜이라 그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관세율 15%에 3,500억 달러가 같이 들어갔던 협정이라 원칙적으로는 3,500억 달러도 같이 날아가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나 예. 지금 이제 트럼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보면 네. 화가 많이 나 있을 거거든요. 아주 많이 나 러트닉 있겠죠. 상무부 장관도 화가 많이 나 있을 거고 이 땅꾼들이 이제 뱀을 그 산에서 잡는 분들이 가을철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린대요. 왜냐하면 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가을에 먹이 활동이 활발하고 독이 그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건드리면 안 돼요. 네. 3,500억 달러를 어찌어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지금 우리 정부 스탠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거와는 별개로 한국과 미국 간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미국과 약속했던 3,500억 달러는 아직 이제 국회 뭐 법 통과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일정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까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지난한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15% 상호관세를 이제 합의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효화되고 이제 새롭게 122조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이제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법에 따르면 기한 상한도 있지만 관세율 상한도 있습니다.
관세 15%가 최상급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이번 15%가 최상한선이군요. 예, 네. 15% 이상을 매기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5%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액수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항목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매길 수 없는 미국이 자기네 이득 때문에 네. 국세주지 방어라고는 명분 때문에 매길 수 없는 부분이 더 생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사실 손해 볼 것보다는 다소 여유가 생긴 부분이라서 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우리 관세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그 관련해서 대미 투자에 또 중요한 게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좀 구체화해서 뭔가 우리 조선업 협력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럼 뭐 수나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얻는 게 많은 부분이라 사실 이제 그동안 중국한테 좀 수주도 많이 밀렸고 그렇지만 예. 미국과의 어떤 그런 시장이 확장되는 경향,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시장 확장은 서방 세계의 시장으로 확장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체들한테는 그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번 관세하고는 상관없이 뭐 3,500억 달러 전체 대미 투자는 좀 약간 뭐 모르겠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만은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는 위법이 됐지만 새로 15% 관세를 얘기했는데 그럼 15%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호 관세 15%나 새로운 관세 15% 똑같은데 다른 나라는 이제 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만약에 이제 비교해 보면 15%가 전 세계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 보면 현재의 관세에 비해서 인하 폭이 조금씩 다를 텐데 유불리 누가 어느 국가가 좀 유리하고 어디가 조금 불리해질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할 텐데 단순하게만 보면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합의해서 10%로 잡아놨습니다. 영국과 호주요. 그런데 이게 15%가 되면 불리하죠. 올라가는 거고요. 브라질하고 중국 같은 데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눈밖에 벗어나는 바람에 뭐 30%, 40%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5%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아지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5% 정도에서 지금 어떤 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이러한 새로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적용을 어떤 베이스로 할 건지에 따라서 계산법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면 이제 작년 이제 4월 이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4월 이전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관세가 0에 해당하거든요. 우리 FTA 국가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3, 4% 이상 정도의 관세를 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가 거기에 추가돼서 얹어가는 형태가 되면 우리는 15%지만 일본은 15%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요? 그러니까 계산법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할지는 추가적으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조용히 있다고 하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아까 유럽연합 같은데 브라질 이런 데가 조금 더 많이 낮아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나요? 호주가 지금 아주 그냥 시니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15%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라간다 이거죠. 열심히 합의하는. 영국과 호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미국이 신경 써서 낮은 관세를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아직 그 비준이 안 됐다 그럽니다. 작년에 그 미국과 유럽 합의한 게.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주된 놓은 거는 그건데 니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못한다. 무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렇게 자꾸 변하면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의 배경에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걸 핑계로 그런 게 있고 일본은 역시 우리 생각대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조용히. 그 우리나라는 일본을 보고 같이 조용히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뭐 다음 달에 또 가잖아요. 가서 또 두 번째 뭐 프로젝트, 대미 프로젝트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지금 관심인데 중국은 그동안에 뭐 펜타닐 관세 때문에 조금 이번에 더 아주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펜타닐 관세도 무효 나왔습니다. 펜타닐 관세 무효죠. 상호 관세 무효, 펜타닐 관세 무효. 그러니까 중국은 더군다나 4월에 결정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그야말로 이거 뭐 하늘이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당한 선물을 주고 시진핑 주석은 아마 유리한 구도로 아마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그러면서 본인의 집권 2기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요.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레임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져 있는 거죠. 일단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요. 네. 미국 주로 이제 관세나 외교업 쪽보다는 국내적인 상황, 네. 심각한 좀 과도한 단속이라든가 뭐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중간 선거 미국을 보면 집권당이 이긴 적이 3번을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진짜 한 2~3표 정도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제 이 건과 같이 포함해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그걸 생각할 때 이번 관세 조치도 보면 그래서 뭔가 아무도 생각 못할 카드를 이제 꺼내야 됩니다. 통상 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측 불허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정부도 뭐 주말에 이런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 관계자들 모임이 있었고 또 청와대 모임이 있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 발표가 좀 있었죠, 우리 정부 지금 상황. 네, 있기는 있지만 상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면서 한미 간의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한다라고는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대미 투자와 관련한 이런 프로세스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막 화를 쏟아낼 듯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치로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오히려 달래는 모션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고요. 대미 투자도 사실은 우리한테 전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스가도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분야에 한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의 그런 모멘텀도 이번에 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리한 쪽으로 우리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면 굉장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 그리고 우리 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